멕시코 서부의 광활한 고속도로 위로 검은 연기가 맹렬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 현장이 아닙니다. 불타는 버스와 트럭들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고 그 사이로 무장한 괴한들이 거리를 점거한 채 허공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타오르는 화염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며 도시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된 이 충격적인 영상들은 멕시코가 직면한 잔혹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에게 이 검은 연기는 죽음의 신호탄이자 권력의 공백이 가져온 혼란의 서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고 도심의 상점들은 셔터를 내렸으며 학교에는 긴급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한 인물의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즉 CJNG의 수장이자 엘 멘초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마약 왕 중 한 명이 제거되었다는 소식은 멕시코 정부에게는 전술적 승리일지 모르지만 거리의 시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즉각적인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엘 멘초의 죽음은 폭력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재되어 있던 거대한 폭력의 뇌관을 건드린 셈이 되었습니다. 멕시코 군 당국과 미국 정보기관의 긴밀한 공조하에 진행된 이번 작전은 현대 범죄 소탕 작전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기록될 만큼 정교하고 신속했습니다.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포위망을 좁혀 무력화시키는 과정은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해 보였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이번 작전이 국가의 정보 수집 능력과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조직의 심장부를 타격했다는 점은 그동안 범접할 수 없는 성역으로 여겨졌던 카르텔의 최고 위층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엘 멘초가 제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할리스코 주를 비롯한 멕시코 서부 전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카르텔 조직원들은 마치 미리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정규군처럼 일사불란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의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 트레일러와 버스를 탈취해 불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나르코 블로케오, 즉 마약 봉쇄 작전은 카르텔이 정부군과 시민들을 향해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시각적인 위협 수단입니다. 도시는 마비되었고 공권력의 통제는 무력화되었습니다. 과달라하라와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휴양지로 알려진 푸에르토 바야르타까지 화염에 휩싸이면서 멕시코가 자랑하던 관광 산업과 경제 활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항에 발이 묶인 여행객들은 불안에 떨며 뉴스 속보에 귀를 기울였고 거리의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 총격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이고 조직적인 반격은 CJNG가 단순한 범죄 집단을 넘어선 고도로 훈련된 준군사 조직임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수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휘 체계는 무너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불타는 차량으로 도로를 막고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방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를 향한 무력 시위이자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피해 경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화력이 경찰이나 군대 못지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민간인의 피해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류 이동이 멈추면서 공급망은 단절되었고 지역 경제는 멈춰섰으며 무엇보다 국가 치안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거대 카르텔의 수장을 제거하는 킹핀 전략이 마약 전쟁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 시날로아 카르텔의 전설적인 마약왕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 때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엘 차포가 체포되고 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시날로아 카르텔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조직은 분열되었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내부 투쟁은 더욱 잔혹한 폭력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더욱 강력하고 무자비한 신생 조직들이 독버섯처럼 솟아났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의 CJNG입니다. 시날로아 카르텔의 하부 조직에서 출발해 멕시코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거대 조직으로 성장한 그들의 역사는 권력의 공백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엘 멘초는 엘 차포와는 결이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엘 차포가 화려한 여성 편력과 대담한 탈옥으로
대중의 이목을 끄는 셀러브리티형 범죄자였다면 엘 멘초는 철저하게 어둠 속에 숨어 지내는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조직의 확장과 규율 확립에만 몰두했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이라는 그의 이력은 CJNG를 군대처럼 조직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켰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시켰으며 배신자는 잔혹하게 처단하는 철권 통치를 휘둘렀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범죄자의 종말이 아니라 CJNG라는 거대한 군사기업의 지배 구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그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은 그의 부재 속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제어하던 절대 권력자가 사라진 지금 그 통제권이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엘 멘초가 만든 조직의 특성입니다. CJNG는 기존의 카르텔과는 달리 이념적 명분이나 지역적 연고보다는 철저한 이익과 폭력을 중심으로 뭉친 집단입니다. 그들은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석유 절도, 불법 광산, 채굴 인신매매 등 돈이 되는 모든 불법 사업에 관여하며 막대한 자금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력은 그들이 정부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중화기를 구입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매수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엘 멘초는 이러한 자금과 무력을 바탕으로 멕시코 내 32개 주 중 20개 이상의 주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실상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 유럽, 아시아까지 뻗어나갔고 CJNG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범죄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에 엘 멘초의 제거는 멕시코 정부에게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였지만 동시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멕시코 서부의 혼란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카르텔 내부의 2인자 그룹과 지역 사령관들은 이미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부군에 대한 보복을 외치며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차기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카르텔 수장의 죽음 뒤에는 항상 피비린내 나는 내부 숙청과 분열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쪽의 거대 시장인 미국 역시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펜타닐 위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정부에게 CJNG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공공의 적 1호였습니다. 엘 멘초의 목에 걸린 현상금이 무려 1천만 달러에 달했다는 사실은 그가 미국 안보에 얼마나 큰 위협이었는지를 방증합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 뒤에는 미국의 막강한 정보력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수장을 제거함으로써 조직의 와해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통제되지 않는 여러 개의 소규모 조직들이 난립하여 마약 유통 경로가 더욱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발카나라고 불리는 범죄 조직의 파편화 현상은 정보기관의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경 지역의 치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리스코 주위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는 단순한 화재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멕시코가 처한 구조적 모순과 마약 전쟁의 비극적 현실을 상징합니다. 도시는 마비되었고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있으며 정부는 승리를 선언하면서도 뒷수습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엘 멘초라는 거물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유산인 폭력의 시스템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오히려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달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니라 멕시코의 사회 경제 그리고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을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엘 멘초가 구축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혹은 어떻게 변이하여 새로운 괴물을 탄생시킬지 그 불길한 징후들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징후는 바로 CJNG가 보여주는 군사적 정밀함과 무자비한 화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마약 밀매 조직처럼 은밀하게 움직이는 범죄 집단이 아닙니다. 엘 멘초가 설계한 이 조직은 현대전에 준하는 무장력과 전술을 갖춘 사실상의 사설 군대나 다름없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는 그들의 선전 영상들은 이러한 현실을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영상 속에서 조직원들은 특수부대를 연상시키는 전술조끼와 헬멧을 착용하고 카르텔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최신형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채 열병식을 거행합니다. 그들의 뒤로는 몬스트루오라고 불리는 개조된 장갑차들이 도열해 있는데 이 차량들은 두꺼운 강철판으로 보강되어 소총 사격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중기관총을 탑재할 수 있는 포탑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상용 드론에 고폭탄을 장착하여 적대 세력이나 경찰서를 향해 투하하는 신개념 전술까지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규군과 맞서 싸워도 밀리지 않겠다는 그들의 자신감이자 공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장입니다. 엘멘초는 CJNG를 단순한 마약 유통망이 아닌 영토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정복 집단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조직의 핵심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직 군인들과 경찰들을 대거 영입했고 콜롬비아 반군 출신의 용병들까지 고용하여 조직원들에게 고도의 전투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군사화 전략은 CJNG가 멕시코 서부의 험준한 산악지대부터 주요 항구 도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단기간에 장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마약을 운반하는 경로를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모든 경제 활동을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수확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상인들에게는 보호비를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뜯어냈습니다. 만약 이에 저항하거나 납부를 거부하면 가차없는 보복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에게 폭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통치의 언어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엘멘초의 죽음 직후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테러 행위들이 결코 우발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계산된 전략적 행동이었습니다. 도로를 봉쇄하고 차량을 불태우는 행위는 경제의 동맥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로 인해 멕시코 서부의 물류 시스템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화물 트럭들이 멈춰서면서 식료품과 생필품의 공급이 중단되었고 공장들은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해 가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의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미초아칸 주와 할리스코주는 아보카도와 라임의 세계적인 생산지인데 이 지역의 농장주들은 카르텔의 위협 속에서 수확을 포기하거나 헐값에 작물을 넘겨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멕시코의 녹색 황금이라 불리는 아보카도 산업이 범죄 조직의 자금줄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이번 사태는 그 의존도와 취약성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멕시코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관광산업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푸에르토 바야르타와 같은 세계적인 휴양지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은 전 세계 뉴스 머리 기사를 장식하며 멕시코가 위험한 국가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예약 취소 사태가 줄을 이었고 성수기를 기대하던 호텔과 식당들은 텅 빈 객실과 테이블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어야 했습니다. 관광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수많은 현지 주민들에게 카르텔의 폭력은 당장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치안이 회복되었다고 홍보해도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불안정한 치안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멕시코 경제의 성장 잠재력까지 갉아먹는 악성 종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 수치나 경제적 지표보다 더 참혹한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멕시코의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은 사실상 두 개의 정부 아래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합법적인 멕시코 정부가 존재하지만 밤이 되면 카르텔이 지배하는 그림자 정부가 도시를 장악합니다. 엘멘초의 죽음은 이 불안한 균형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권력의 공백을 틈타 누가 새로운 지배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사태를 관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뛰어노는 대신 집안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겨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총격전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는 사람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특히 카르텔의 지배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젊은이들이 강제 징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카르텔은 돈과 권력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혹하거나 가족의 안전을 담보로 협박하여 조직원으로 끌어들입니다. 엘멘초가 사라진 지금 조직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혹은 경쟁 조직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강제 징집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이지만 공권력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 세대 전체를 범죄와 폭력의 모추로 빠뜨리는 국가적 비극입니다. 사회적 불안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카르텔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언론인과 인권운동가들을 표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진실을 알리려는 목소리는 총성 앞에 침묵을 강요당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엘멘초의 제거 작전이 성공했다고 해서 이러한 구조적인 포갑 시스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파편화된 조직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면서 통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폭력의 양상이 더욱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조직들은 생존을 위해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이는 민간인 납치나 무차별적인 테러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멕시코 정부의 역할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카르텔의 수뇌부를 타격하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합니다. 카르텔이 멕시코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었던 것은 만연한 빈곤과 부패,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무능 때문입니다. 엘멘초라는 거학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토양을 바꾸지 않는 한 제2, 제3의 엘멘초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주민들이 정부보다 카르텔을 더 두려워하거나 심지어는 카르텔이 제공하는 빵과 일자리에 의존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마약 전쟁의 승리는 요원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할리스코 주의 거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불에 탄 차량들은 치워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검게 그을린 자국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상점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있지만 주인들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거리를 순찰하는 군용 트럭의 엔진 소리와 무장 군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곳이 여전히 전쟁터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엘멘초의 죽음은 카르텔 제국의 종말이 아니라 어쩌면 더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춘추 전국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힘없는 민간인들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은 국경 너머 미국과의 관계에도 복잡한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는 이제 멕시코만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미국 안보와 직결된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엘멘초의 CJNG는 미국 내 펜타닐 유행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멕시코 정부를 끊임없이 옥죄고 있습니다. 수장의 제거가 마약의 흐름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댐이 무너지듯 통제되지 않는 마약의 홍수를 불러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멕시코의 국경을 넘어 북미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지정학적 관점이 필요합니다.